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네, 오늘은 18일이고 17일자 코스피 공시 정리를 한 권희도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중공업, GS건설, 하미셀, 그리고 발표하지 않은 이제 코스맥스랑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한 주 요약을 먼저 하자면, LNGC 수주를 일단 우선 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썸네일형이고 그렇게 엄청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은 자율공시를 했는데요. UAE의 수주를 땄습니다. 다만 그 중동 수주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기재 정정을 통해서 금액이 줄어들지 않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현대중공업인데 LNGC 운반선 세척을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LNGC 같은 경우에도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고 최근에 계속해서 인력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서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될 일이 아니고 또 설계 같은 경우에서 마진을 5% 가까이 떼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을 일단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건축이랑 재개발 차이를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재건축은 이제 기반 시설이 좀 잘 돼 있어서 이거는 다 뜯어 고칠 필요 없이 건물만 올리면 되는 사업이었고, 재개발이 이제 하수도 같은 것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돈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했고 오늘 또 원픽에서 발표할 하미셀이라는 회사가 1공장에 대한 매출이 원래 공개가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1공장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 캐파가 어느 정도 된다 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따 원픽 기업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화재는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주기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 4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얘네 3가지가 다 이제 대규모 공급 공시 관련한 거여서 제목을 이제 대규모 공급 공시에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달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HFR이라는 기업입니다. 얘는 이제 5G 사업하고 있고요. 이번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SK 브로드밴드의 그 공급 계약 233억 원 가량의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11.30% 정도 됩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 올해 동안이고요. 그 다음 기업은 HB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측정 감사 및 제조 설비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베트남의 이제 장비 공급 계약으로 521억 원 규모이고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11.6%로 되게 큰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머큐리라는 회사인데요. 얘는 이제 그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해서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얘네도 이제 SK 브로드밴드랑 이제 단가 계약 1216억을 맺었고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20.74%. 얘네도 계약 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코넥스 공시 발표하겠습니다. 테크트랜스가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를 이제 15만 주당 921원의 가격으로 부여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부여하는 것이 투자자가 고려해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온다면은 이 권리의 부여와 행사가 이제 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권리의 행사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이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옴으로써 이 기업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식 발행으로 인한 지분 희석,
다음 권리 행사를 통해서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주식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제주 맥주가 상장 2달 만에 35%가 급락했지만 직원들은 스톡 옵션 행사를 통해서 대박이 났다는 그런 기사,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상장 후에 스톡 옵션 행사에서 또 뭐 이런저런 영향을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던 그 뉴스를 한번 첨부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7일 기타법인 공시 발표를 맡은 이원진입니다. 제가 본 공시는 이 케이크라는 기업하고 세아기술투자의 공시였고요. 그 중에서 케이크의 공시를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케이크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했다는 공시를 발표했고요. 이 케이크라는 회사는 그 실생활 영어 학습 어플로 2018년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수 1억 건을 돌파했고, 그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는 작년 7월 기준이었고요. 언어 교육 웹 기준으로 미국의 듀오링고에 이은 전 세계 2위 업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90억 원을 분할 차입했고, 이번에 30억 원을 차입한 건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적자를 감안하면서까지 이렇게 회사를 키우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내일 원픽 기업 발표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임원 및 대량 보유를 발표할 풀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의미 있었던 기업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기업이 케어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굿닥이라는 병원이랑 환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그 다음 의료 분야 이제 전문 온라인 리크루팅 플랫폼을 하는 메디잡을 하고 있고요. 시티랩스가 보유한 케어랩스 이제 주식을 머니콜팅스가 장외 매매를 했습니다. 머니콜팅스가 그래서 최대 주주에 올랐고요. 머니콜팅스가 케어랩스를 M&A해서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의학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 회사인데요. 최대 주주인 이장한 회장 자녀 3명이 최근 계속 주식을 종근당 홀딩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종근당 주식 50억 정도를 차입해서 현재 28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앞으로 22억 정도 더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젠백스 링크라는 회사인데요. 무선 인터넷 솔루션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보실 게 박강규라는 최근 최대 이제 지분 공시를 했었는데, 이분이 소액주주인데 젠백스 링크가 사업을 이제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비나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면서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소액주주를 모아서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젠백스 링크에 계속 압박을 넣을 예정입니다. SBB테크라는 회사는 포부장 제품을 만드는 곳인데 반도체랑 LCD 장비 공정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원래 투자를 하고 있었던 베처 회사에서 약 반틈 정도 지분을 팔면서 엑시트를 했고, KPF라는 이제 최대 주주 대표와 자녀가 약 5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o get real messy, I'll put you in a grade 16